방식에는 현물 상환도 방식 COD하고 서류 상환도 방식 CAD가 있다. 그래서 대금 상환도 방식이 하나 있고 여기에 COD, CAD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대금 상환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이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은행이 개입하지 않지만 국제거래에서는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경우가 드물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송금 방식이라고도 한다. 특히 CAD 방식이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형식적으로 DP 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나 환원을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DP 방식과 구분하고 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역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거래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사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대량으로 거래해요. 그러면 뭐 1억 원어치, 2억 원어치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물건 받으면서 현금을 지급하겠다? 사실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대금 상환도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을 좀 쓰기는 해요. 대신에 국제무역거래로 범위를 좀 넓혀보면은 어떻게 구분이 된대요? 특히 COD 방식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COD 방식 같은 경우에는 DP 방식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환원이 CAD 방식에서는 발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현물 상환도 방식입니다. Cash on Delivery. 우리 COD가 먼저 나왔고 이게 나중에 좀 가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on이고 이게 against잖아요. 근데 뒤에가 둘 다 D가 붙어버리니까 여기가 다큐먼트인지 딜리버리인지 이런 거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on delivery 이 표현을 좀 눈에 익혀두세요. 현물 상환도 방식입니다. Cash on Delivery.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한 다음 선적 서류를 자신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검사한 후에 물품을 인도받으며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수출자가 있습니다. A. 셀러라고 할게요. 셀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어가 여기 있겠죠. 근데 셀러가 바이어에게 서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셀러의 대리인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업자 선적을 완료한 다음에 선적 서류를 자신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물품이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서류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셀러의 대리인에게. 그럼 실제로 물품을 확인을 하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대금을 받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셀러의 대리인이 서류를 B에게 주면 얘가 물건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현물 상환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류가 중간에서 좀 중요하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물건이 바이어에게 도착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대금이 지급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주로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을 검사하기 전에는 품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이 된다.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 귀금속이니까 이거를 수출자가 보내준 그대로 믿고 따르면 참 좋겠는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물건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서 구매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100%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의 무역거래가 생겨난 거예요. 자, 거기 아래에는 보시면 현물 상환도 방식의 절차입니다. 1번에 당사자 간의 현물 상환도 방식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2번에 수출업자는 수출 통관 후에 선적을 하고 3번에 수출업자는 수입국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이쪽에다가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물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쭉 가겠죠. 4번에 수출업자의 대리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여 창고에 입고한다. 본인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출업자가 대리인 같은 경우에도 물건이 그냥 왔다고 해서 바로 넘겨줬다가 물건을 딱 개봉을 해봤는데 망가진 상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번에 수입업자는 수출업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물품을 검사를 하고 수입업자가 물품을 그대로 인도받으면서 수입업자는 물품 인수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 대리인은 뭐 이쪽으로 돈을 보내주든지 하겠죠.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물건을 받아가지고 물건 자체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번 서류 상환도 방식 Cash Against Documents 두 번째 거죠. CAD 방식이에요. 서류 상환도 방식은 수출업자가 선적을 한 후 선적 서류를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업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다. 차이가 조금 있죠. 자, 두 번째 거는 CAD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바이어의 대리인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업자의 대리인에게 이 선적이 완료되고 나서 서류를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넓은 의미에서는 바이어가 해당 물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선적 서류를 받기 전에 이 바이어의 대리인은 뭘 해야 돼요? 물품이 문제가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COD도 얘도 그랬잖아요. 물건을 같이 셀러의 대리인하고 확인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품이 정상적으로 선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적 서류를 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 방식의 거래에서는 수입업자의 지시나 대리인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적을 완료한 상태에서 수입업자가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수출국의 수입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셀러가 물건을 선적을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이어한테 서류를 넘겨주게 되면 이 바이어의 대리인이 바이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물건 못 보고 서류를 받았다. 그러면 바이어가 물건 받지 마 라고 하게 되면 얘 다시 이거 물건 내려야 돼요. 근데 현실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선사가 이거 물건 다시 내려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컨테이너가 배 위에 쌓여 있으면 이렇게 쭉쭉쭉쭉 쌓여 있거든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고 이게 한 줄도 아니고 여러 줄이 이렇게 쭈르르르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선적한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거 다 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 아래 절차는 한번 읽어보시고